자, 조약통일수학학원 중학교 1학년 이번에는 절대강좌 119쪽 개념 익히기. 여기 1차 방정식 활용은 좀 어려워서 개념 익히기도 같이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6cm일 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자, 뭔 소리인지 헷갈리면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 가로가 가로, 여기가 세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길대. 이런. 그럼 내가 실수했네. 여기 x라고 두면 여기는 x 플러스 4죠. 그럼 실제로는 얘가 더 긴 거야. 얘가 더 긴 거야. 이렇게. 뭐 근데 어차피 미지수 뭐 두면 상관없죠. 그냥. 자, 그래서 얘가 x면 얘는 x 플러스 4.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 둘레란 건 뭐야? 변들의 합. x 더하기 4, x 더하기 4, x 4개 다 더한 게 36. 근데 반 자르면 이렇게 반쪽 똑같으니까 절반이겠죠. 둘레가 36이면 요거 두 개 더한 건 18. 그래서 x 더하기 4 더하기 x는 18. 이걸로 이제 그냥 x 구하면 끝이죠. 2x 더하기 4는 18이고 4 넘겨주니까 2x는 14고 2로 나누니까 x는 7. 이렇게. 그래서 세로 길이는 7. 만약에 가로 길이 물어보면 7 넣어서 가로 길이는 11이라고 두면 되죠. 단이 있으니까 우리는 7cm, 만약에 서술형이면 단이 있을 때 항상 단위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2번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1cm만큼. 자, 일단은 보자. 정사각형이 있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가로 길이를 1cm만큼 줄이고 세로 길이를 xcm 늘렸대. 그럼 얘는 길쭉해지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4cm가 되고 1cm 줄였으니까, 가로는 1cm 줄였으니까 세로는 x만큼 늘렸다고. 그럼 5 더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보이나? 5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 있어? 그 넓이가, 자, 그럼 처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5, 25. 정사각형 넓이는 25. 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4 곱하기 5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근데 그 넓이가, 그러니까 얘 넓이 늘린 도형, 그러니까 가로는 줄이고 세로는 늘린 도형의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11만큼 크다. 그럼 여기다가 11을 더한 게 얘랑 같다. 여기다가 11, 얘가 얘보다 11 더 커졌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36은 분배하면 20 더하기 4x고 넘어가면 4x는 16 돼야지. 그럼 x는 4로 나누니까 4.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은 4구나. 그냥 x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4cm 뭐 4 이렇게 해도, 여기 센티미터 붙어 있어서 그냥 x값은 4. 그냥 그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3번 갈게요. 뭐야 이건 뭐 도형도 필요 없겠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의 넓이. 자, 사각형의 넓이인데, 자, 내 거는 교사형이라서 이게 파란 선 가 있지만 너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직각 표시를 보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이 삼각형 넓이 못 구한다고. 가로 세로 이렇게 밑변과 높이가 수직 개념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긴 가로 직각지가 있으니까 그냥 두 개 다 항상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 긋을 때, 이렇게 선 긋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 직각 보고 여기라는 거 눈치채고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으로 두 개 구해주면 되죠. 여기 직각이고 여기 7, 여기가 2x 플러스 4. 얘도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3x 마이너스 1, 여기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 삼각형 넓이.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x 플러스 4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우리 곱하기 있으면 두 개 먼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곱하기 생략하면 2분의 7 2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얘도 곱하기 생략해서 숫자끼리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곱하기 생략하고 숫자가 앞에 와야지, 문자식보다.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7 분배, 3도 분배. 그럼 얘는 2하고 2 약분되니까 7만 곱해져요. 그래서 7x. 2하고 4 약분되니까 2, 7이 14. 더하기 3하고 3 곱해지니까 9x.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7x랑 9x 더하니까 16x. 14에서 3 빼니까 11. 그래서 답은 16x 더하기 11이라는 애가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59라고. 그쵸? 끝이 아니잖아.
이 사각형의 넓이가 59라고 그때 x값까지 구하라고요. 그럼 사각형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걸 59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을 넘기면 16x는 59에서 11 빼면 얼마냐? 48? 16으로 나누면 x는 3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암산이 좀 빠르게 되니까 이런 건데 너희도 이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정도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적어도 여기서 1로 넘어오고 여기서 1로 넘어오고 빼기 할 때는 뭐 이런 거 선생님처럼 암산 꼭 안 해도 돼. 이렇게 연산 써가면서 하면 돼. 요 16 나누는 거 헷갈리다. 그러면은 16에다가 뭘 곱해야지 48이 되는지 이런 거 뭐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런 거 한번 손으로 직접 쓰면서 하세요. 꼭 선생님처럼 암산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몇 번 했어? 자, 4번 볼게요. 원숭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할게. 자, 원숭이에서 도토리를 나누어 주는데 한 마리에게 3개씩 나누어 주면 6개가 남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4번 같은 문제 잘 나와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했던 학생들에게 뭐 공책 나눠준다 이 문제 있죠? 그거랑 비슷한 문제고 예식 만드는 건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원숭이 한 마리니까 원숭이가 몇 마리냐 물었으니까 원숭이 수를 x라고 둡시다. 원숭이 수를 x라고 두면 그럼 도토리의 전체 개수는 3개씩 나눠주면 6개 남는다. 그럼 x 곱하기 3 더하기 6이라는 꼬식 만들 수 있고 이게 원숭이 개수, 도토리 개수야. 원숭이한테 한 마리당 3개씩 나눠주면 6개 남는다. 그럼 이거 다 합친 게 도토리 개수. 그 다음 4개씩 나눠주면 7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x 곱하기 4 빼기 7 해서 이거 두 개 뭐야? 같다라고 두고 문제 푸는 거죠. 얘도 도토리 개수고 얘도 도토리 개수야.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생략하면 3x 플러스 6은 4x 마이너스 7이라고 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3x 넘기고 마이너스 7 넘겨서 13은 x 6에서 마이너스 7 플러스 7 그러니까 13 4x인데 빼기 3x 4에서 3 빼니까 1x 1 생략하고 그래서 x는 13 그래서 원숭이는 13마리. 만약에 도토리 개수도 물어보면 여기든 여기든 둘 중 하나에다가 x에다가 13 넣으면 된다고요. 여기다 만약 13 넣으면 39 6 더하니까 45 그래서 도토리의 개수는 45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원숭이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만 구하면 답이 되겠죠. 둘 다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은 똑같이 다 공부해 주세요. 자, 5번 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방금 원숭이랑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 5개씩 나누어주면 자 그러면 학생 수를 x라고 두면 그때 사탕 수는 x 한 명당 5개씩 곱하기 5 7개가 남는다 7 그리고 또 사탕 전체 개수는 6개씩 나눠주면 x 곱하기 6 4개가 부족하다 빼기 4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두고 또 푸는 거예요. 아까처럼 5x 플러스 7은 6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5x 넘어가고 4 넘어오니까 그럼 11은 x네. 그럼 x는 11개 11개라고 하면 안 되지. 사람 수잖아. 11명. 그러니까 사람은 학생 수는 11명이 있는 건데 사탕이 몇 개인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다 11 둘 중 아무데나 11 넣어서 여기다 11 넣을까? 그럼 66 거기다 빼기 4하니까 62개. 그래서 사탕 수는 62개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선생님 암산했지만 헷갈린 사람은 x 곱하기 6 빼기 4라고 하고 여기 x에다 11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 계산하면 66 빼기 4니까 답은 60이다. 그래서 사탕 개수는 62개다 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죠. 자, 계속해서 6번. 자, 6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일, 이거 많이 어려워요. 그냥 외우세요. 어떤 일이라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말 그대로 숫자 1로 두는 거야. 자, 근데 A 기계는 그 일을 하는데 A 기계 혼자 하면 10일이 걸린대. 그리고 B 기계는 15일이 걸린대요. 15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A 기계가 좀 넓은 데다 정리할까? 자, A 기계가 지금 우리 시간이 하루 기준이야. 1 하루 1일, 2일, 3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1 기준이에요. 그래서 A 기계가 하루 동안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 우리가 전체 끝나는 일의 양이 1인데 그걸 10일 동안 한다며. 그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10분의 1을 10번 더하면 1이 되니까 10으로 그냥 나누면 돼요. 해야 될 일을 10일 동안 1 하는 거니까 1일 동안은 10분의 1만큼만 일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B 기계가 똑같이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얘는 15일 동안 일을 끝냈는데 그냥 A 기계가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거죠.
B 기계는 15일 동안 해서 일을 끝낸대. 그럼 하루 동안 일하는 일의 양은 15분의 1이죠.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보통 어떤 일 해서 숫자 1로 두고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일이냐 아니면 시간이냐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로 일로 나올 때도 있고 시간 단위로 나올 때도 있어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서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문제를 잘 봐요. 두 기계를 동시에 가동하면 그럼 둘이 같이 일한 거야. 같이 일한 거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하는 하루 동안 A, B가 하루 동안 일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하루 동안 일하는 거야. 두 개 같이 할 때. 그때 이 일을 끝내는데 며칠 걸리는가? 그럼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곱하기 X. 이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잖아. A, B가 같이. 거기다가 이게 날짜, 며칠 동안 일해야지 1이 되는가?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일률이라는 건데 어떤 일 문제? 이거는 선생님도 중학교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숫자 1로 두고 이렇게 약간 공식화시켜서 그냥 외웠어요. 나도. 솔직히 지금은 좀 이해되는데 나도 뭐 강사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이해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해 잘 안 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냥 이 풀이 과정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애들 틀리게 할 때는 이거 내기 참 좋은 문제니까 꼭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거 통분해야지. 10하고 15니까 30으로 통분해야죠. 30분의 2 이거고 두 개 더하면 30분의 5 하고 얘 약분 되죠? 6분의 1 곱하기 x는 1이니까 x는 6이 되겠지. 양변에 6 곱해주면. 그래서 A와 B가 이 동시에 일을 하면 6일 동안 일을 하면 6일 동안 일을 하면 일을 끝내는구나 해서 답은 6일이 되는 거라고요. 요거 x가 아까 같이 일한 시간, 같이 일한 며칠 동안 일했냐 이렇게 물는 거 할 수 있죠. 6번 반복 복습해서 외우세요. 자, 7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A 로봇은 B 로봇보다 1시간 동안 6개의 제품을 더 만든다고 한다. B 로봇이 3시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와 A 로봇이 2시간 15. 아이고. 자, 7번은 우선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중학생 거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15분 또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뭐 얘도 1시간 동안 6개 제품 더 만든다고 하고 하니까 뭐 책엔 답은 못 쉽게 나오겠지만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도 많이 본 유형이 아니야. 만약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7번 문제는 X 표시했지만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은 개별 수업 시간 때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개별로 질문 받을 때 그때 질문해 주세요. 체크해 놨다가. 자, 8번 갈게요. 8번 같은 문제가 오히려 더 공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나올 가능성 더 큽니다. 8번, 6번 같은 문제야.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현우는 8시간. 자, 이번엔 일이 아니고 시간 단위야. 8시간. 자, 그럼 아까 똑같아. 형우가 8시간 동안 어떤 일을 다 끝냈다는 거 숫자 1로 두면 8시간 동안 그 일을 끝냈다고. 그럼 형우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8분의 1이 되는 거라고요. 은지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6시간에 걸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6분의 1인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둘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 문제 잘 봐봐. 처음에 형우가 1시간 먼저 일하고, 그럼 8분의 1 곱하기 1만큼 일을 했어. 그리고 둘이 함께. 그러면 8분의 1, 6분의 1 합쳐. 함께 일한 시간. 그럼 여기다 x. 이걸 더한 게 1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의 양을. 그쵸? 일단 형우가 1시간 먼저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은지가 도와줘서 같이 일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다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통분하면 얘는 분모 24로 통분해야지. 얘도 8, 그러면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4 곱하기 x는 1. 자,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그럼 요거 넘겨주면 요거 더하고 그럼 24분의 7 가로이자 없어도 되고 곱하기 x는 1 빼기 24분의 3. 자, 계산하기 짜증나면 원래는 여기서 얘 바꿔도 되는데 양변에 24를 곱해요. 그럼 항이 하나, 둘, 셋 24 곱해주면 7 곱하기 x는 24 빼기 3 이런 식으로. 그럼 7 곱하기 x는 21, 7로 나눠주니까 x는 3.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건 x가 구하면 되는 건가 근데?
둘이 함께 일한 시간, 둘이 함께 일한 시간, 요게 x, 그치? 둘이 함께 일한 시간 x. 그냥 x가 답이네. 만약에 총 시간 물어보면 요 1시간 더해줘서 4시간이라고 해줘야지. 근데 함께 일한 시간만, 둘이 함께 일한 시간만 물어봤으니까 이 x 값이 3시간이 답이 되겠죠. 단위 쓰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